2025년 6월 8일 낭독 사설 조선일보 사설 G7 나토서 새 정부 신뢰 얻어야.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인도 태평양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도 이산과 밀접하다고 말했다. 다시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이 5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인도 태평양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도 이산과 밀접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인정하면 중국이 대만에 진입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국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루이터 총장은 전날에도 IP4 국가들의 나토 회의 참석은 전통이라며 한국 등을 오는 24일에서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할 뜻을 밝혔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15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과 호주의 G7 플러스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G7이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현안도 많은데 취임하자마자 큰 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정상 외교 없이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는 경제 문제를 풀 수 없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유럽에 대한 방산 원전 수출이나 미래 우크라이나의 재건 참여도 모두 지금부터 어떤 외교를 해나가느냐에 달려있다. G7이나 나토처럼 북미, 유럽, 인도, 태평양의 동맹과 우방국 정상이 모이는 회의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다. 취임 직후 그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연달아 있는 것을 큰 기회로 생각하고 가기를 바란다. 특히 이 회의들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 대통령은 취임 4일째인 6일 밤에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전임 대통령들이 대개 당선 확정 당일이나 이튿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점을 생각하면 이례적으로 늦은 통화였다. 대선 직후의 백악관은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나 중로에 대한 태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미국의 시선을 바꾸려면 이 대통령이 먼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다. 이런 찜찜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G7과 나토 회의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찜찜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G7과 나토 회의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음은 한결의 사설. 윤 정권의 보훈 갈라치기 극복 선언한 이 대통령 윤 정권의 보훈 갈라치기 극복 윤 정권의 보훈 갈라치기 극복 선언한 이 대통령 윤 정권의 보훈 갈라치기 극복 선언한 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한 번만 더. 윤 정권의 보훈 갈라치기 극복 선언한 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다.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기렸다. 독립운동가와 호국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고루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년 보훈과 추념의 대상에서조차
독립운동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철저히 지우려 한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대한민국은 일제와의 투쟁 끝에 독립을 쟁취했고 대한민국은 일제와의 투쟁 끝에 독립을 쟁취했고 한국전쟁과 남북 대치를 거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국민과 국가를 지키려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보훈은 당연히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 모두를 균형감 있게 포괄해야 한다. 우리 보훈의 3요소로 독립, 호국, 민주를 꼽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선 이런 원칙이 철저히 무너졌다. 윤 전 대통령은 철지난 극우 메카시즘과 극단적인 친일 뉴라이트 이념에 사로잡혀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대상으로 이념 전쟁을 벌였다. 독립운동의 뿌리를 둔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간을 흔들었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과반 국민에게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딱지를 붙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보훈의 원칙과 가치는 크게 훼손되었다.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집요하게 시도했다.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과 학술적 평가도 내려지지 않은 자유시 참변 관여 의혹을 문제 삼아 우리 군의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뿌리를 걷어내려 했다.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던 박정희 정부에서 홍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는 사실조차 무시했다.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던 박정희 정부에서 홍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는 사실조차 무시했다. 보훈처에서 격상된 보훈부가 제일 먼저 손댄 것도 대전 현충원 누리집의 백선엽 예비역 대장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 문구를 삭제하는 일이었다. 백선엽은 1943년부터 45년 항일 무장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설립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그 자신도 회고록에서 주의 주장이 다르다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었다고 친일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기록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의 편협한 이념 편가르기에 발맞춰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원칙과 가치를 허물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추념사는 지난 3년의 퇴행을 멈추고 망가진 국가보훈 행정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추념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윤 정권의 이념 갈라치기가 남긴 폐해를 낱낱이 걷어내고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통합과 실용의 국정 기조에 기반한 보훈 행정을 펴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 약속 또한 꼭 지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유가족이 국가의 존재 의미를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